안녕하세요. 오늘은 소설 빠친코의 매력입니다. 남들이 좋다 할 때 읽을 걸 나 혼자 뒤늦게 읽어가지고 이 좋은 걸 나만 몰랐구나 마음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혹시라도 안 읽은 분들 계시다면 무조건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만약에 읽은 지 오래돼서 줄거리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만든 줄거리 요약 영상을 보고 오셔도 괜찮아요. 스포일러를 포함한 모든 줄거리 중에서 가장 매력적이었던 4가지 포인트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친코의 매력 첫 번째는 부산 사투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1권을 읽으면서 머릿속에서 부산 사투리가 자동 재생되셨을 겁니다. 국 한 그릇 더 줄까 얘? 웜에 그래 주심 좋지라. 이건 아니야. 부산 사람이라고 해서 세련미가 적거나 다 순수하고 순박한 것은 아닐 테지만 선자가 하는 그 강한 부산 사투리가 선자 주변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말과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선자라는 인물을 단단한 생활력을 잘 부각시켜주는 것 같아요. 근데 사투리 나온 김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삭이 북쪽에서 왔다고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리정혁 대위의 말투를 쓸 것 같은데 굉장히 고상한 서울말을 쓴단 말이죠.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요. 좋은 쓰임새가 없다면 삶은 아무 의미도 없을 거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소? 이건 더 아니다. 제가 생각한 빠친코의 두 번째 매력은 인물, 그 중에서도 한수입니다. 2D에서 3D로 바뀌는 듯한 입체적인 인물이 바로 한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마냥 나쁜 놈이라고만은 할 수가 없는 게 한수예요. 물론 직업은 야쿠자고 가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들을 끊임없이 찾아다니기는 하지만 선자를 보살펴준 것은 한수의 헌신이라고도 볼 수 있을 테고 한수가 보여주는 영리한 면이나 의리 같은 거에서도 마냥 미워할 수만은 없는데 그 점 때문에 소설의 스토리가 점점 더 생생하게 입체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수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드러나지만 창호라는 인물이 한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설명된 대목이 있거든요. 인간의 추악한 면을 가장 잘 꿰뚫어 보기 때문에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갈지를 참 잘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수는 그 자체로 추악한 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러한 인물이 추악함을 가장 잘 꿰뚫어 보아서 자신의 생을 잘 개척해 나간다는 점에서도 마냥 싫어하거나 좋아할 수 없는 매력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다면 멀리하고 싶은데 소설 속 인물이니까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보면서 이 인물의 능력과 재력으로 어디까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를 계속해서 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더 이야기를 재밌게 읽을 수가 있었어요. 빠친코의 세 번째 매력 바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여러 인물의 사랑이 등장을 하는데요. 저는 경희라는 인물의 사랑이 가장 애틋했습니다. 순애보를 보여주고 믿음직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좀 답답하기도 했던 남편 요셉 그리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창호라는 사람이 생겨요. 삼각관계라고 하면은 질투를 한다던가 아슬아슬하다, 좌절감이다 이런 감정들이 보통 많은데 이 삼각관계에서는 서로가 상대의 마음을 알고 상황을 알아서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사랑이라는 감정 말고 생계 유지, 역사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맞물리면서 3명 모두가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입장을 알면서도 쉽게 어쩌자고 하지 못하는 것이 경희로서는 심지어 어떤 것을 바라고 기도할 수조차 없었던 것이 창호로서는 그 먼 곳으로 떠나야 했던 것이 굉장히 안타까움을 2배, 3배로 키워주는 것 같습니다. 빠친코의 네 번째 매력은 노아의 자살을 통해서 보여준 정체성을 둘러싼 깊이입니다. 노아가 자살을 하는 장면이 책을 읽다가 잠시 덮고 한동안 좀 감정에 머물러 있었던 부분입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한수라는 걸 알게 되고 가족에게서 멀리 떠나가 버리죠. 결국에는 선자가 노아를 찾아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조선인이 되는 게 그렇게 비참하냐고 물어보는데 노아의 대답은 제가 되는 게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라는 대답을 합니다. 이게 너무 슬퍼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나 자기 자신이 깊기도 했을까요? 야쿠자가 어린 조선인 여자와의 정을 통해서 생겨난 게 자신이고 자신의 아버지인지도 모르는
하면서 후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꿈이었던 대학을 다니고 있었던 거고, 그 사실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 이 모든 상황 자체가 얼마나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거기다가 노아는 어렸을 때부터 일본인이 많은 학교에 다니면서 조선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솔직히 원망하면서 학교를 다녔을 거고,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게 된 원흉이 곧 자신이라는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면 차라리 내가 원망하고 미워하는 게 어떤 대상이 있어서 그 대상을 제거할 수 있거나 그 대상에서 멀리 떨어질 수 있다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가장 싫어해야 하는 원망스러운 대상이 나 자신이라면 그거를 잊고 산다는 것도 어려운 일이잖아요. 한 명의 개인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버거웠던 정체성이라는 혼란스러운 것들이 결국 이 사람을 비극적인 결말로 끌고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되게 다양한 생각을 했던 장면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게 읽기는 했지만 아주 조금 아쉬웠던 점도 4가지씩이나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1권을 읽다가 2권을 읽으면서 느낀 건데요. 좀 이야기의 흐름이 붕 떠서 훅 흘러가는 그런 점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갑자기 시간이 훅 흘러버리고 갑자기 누구를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해버리고 이런 것들이 좀 너무 급박하게 흘러간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아쉬운 점은 여기서 꼭 야했어야 했나 싶은 장면들이 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또 한 커플의 이야기들 이게 굳이 필요했나 싶은 부분도 저는 좀 있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솔로몬이 왜 굳이 파친코 사업을 선택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납득이 된 기분은 아니었어요. 미국에서 다른 직업을 갖고 살아갈 수도 있는 솔로몬이었고 하나라는 인물이 그렇게 중요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냥 첫사랑의 아련함? 정도인데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인물로 그려지기에는 좀 설득력이 떨어지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친코에서 느낀 4번째 아쉬움은요, 사실 아무리 찾아도 딱히 아쉬운 점이 없었거든요. 드라마화되면서 많은 인기를 얻기는 했는데 책으로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드라마로 만났겠다, 책으로 사랑받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책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의 아쉬움과 또 드라마화가 되면서 원작과 조금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차이가 발생했다는 아쉬움? 뭐 그 정도? 오늘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사실 파친코는 딱히 아쉬운 점을 찾기는 어려운 정말 압도적인 몰입감과 흥미진진함, 깊이와 재미와 희망과 모든 걸 담고 있는 정말 대단한 역작 같은 느낌을 받은 소설이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한 부분 말고도 되게 좋았던 부분을 남겨주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희 주저리 작은 사족 같은 리뷰들은 제 블로그에 자세한 평을 써놓을 테니까 글로 보는 재미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